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2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명알파라는 팀을 구성을 해서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다른 VIP 문자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고, 제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쓰나미 신동준 위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 허찬진 위원, 조교 쪽에는 윤택 위원, 그 다음에 제주경마는 강한남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신승욱 위원 해가지고 6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일인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차원,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문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한번 와신상담 제대로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제대로 된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뭔가 좀 2%가 부족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금토일 경마를 잘하고 일요 경마를 조금 못했고, 지난주에는 또 금토일 경마를 좀 못하고 일요 경마를 또 그런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엇박자가 맞으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잘해야 됩니다.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무명알파라는 것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또 1회 제5경주에서 A급 첫 번째 승부처로 해가지고 8번 천하제왕의 1번 가천투원, 여기에 9번 승리시대 딱 3도만 갖고 가서 1, 2, 3로 제대로 적중이 되면서 복승 31.7배, 쌍승 67.9배, 3복승 28.7배 모두 싹쓸이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A급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또 부산교차 6경주에서 또 A급 준메인 승부처인 복병마인 5번 다이나믹 탱크를 축으로 선정을 해서 성산질주와 다이나믹 탱크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 17.2배, 쌍승 32.1배, 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금토경마가 뭔가 좀 2%가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월말 경마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한번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아래, 자, 한번 멋지게 한번 대성을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알파도 성원해 주시고요. 강타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알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타의 문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 문자 손님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제 팬들도 성원해 주시고, 또 쓰나미 신동준 위원 팬들도 좀 성원해 주시고, 당근 허찬진 위원도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보면은 제 팬들이 제일 열성 있는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많이 성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번 주에 꼭 한번 멋진 대성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월말 경마이고요. 12월 달에 이제 격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출출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편성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본격적인 동절기 경마이기 때문에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변이 그만큼 많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 그러면서 배당도 많이 터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행되는 경마주간은 계속적으로 배당이 꿍깡꿍깡 하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배당의 시초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은 배당과 안정인데 배당 쪽에 조금 메리트가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힘차게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선행마들이 어느 정도 보이죠? 10번 JS 스톰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요. 안쪽에서는
5번 사면이 선도가 또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경합의 가능성이 있고 6번 K1도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이번 경기는 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 이들 마필들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차분히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한도 살펴보는데, 오늘 제 방송은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가지고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분히 전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외곽이지만 10번 JS 스톰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재검대 능력이, 그러니까 9월 22일 날 시행했던 재검대 능력이 워낙에 우수했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행을 가고도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1200에 대한 거리 정력 부족을 보이며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자 이번엔 전격적으로 거리를 1000m로 내렸는데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불안한 요소일 수도 있기는 한데 갖고 있는 사이즈는 세요. 갖고 있는 사이즈는 세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오면 10번 JS 스톰은 입상권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배당만으로는 5번 사련이 썬더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 안 팔릴 겁니다. 요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요거 조심하십시오.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다만은 이제 마필 자체는 477다마짜리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은 설연창이라는 열창으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공백을 갖고 있죠. 열창으로 인해서 공백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마필이 세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데뷔전에서는 안정된 추임력을 1000m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줬어. 그리고 선행을 못 갔어.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에서 5번 사련이 선너가 등짝이 어른이니까 어른이가 그냥 때리고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때리고 나가면은 얘가 선행을 가고 반대로 태조이가 2번 배를 붙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들 마필들이 앞선을 점유하고 선입에선 노예 레이스가 날아가는 경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느 마필이 이번 교시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일단 5번 사련이 썬도 굉장히 좋게 배당바로 보고 싶고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JS 스톰을 강조를 드리는데 여긴 축만 따로 있어요. 축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축만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1경주이지만 배당의 가능성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만은 어저께 제가 다 공부를 해놨어요. 자, 일단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고 전개상으로는 9번 런닝과 1번 월라장군이 선행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마필에게 가장 비중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6번 태음성이란 마필입니다. 59kg를 달고 있죠. 59kg를 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6번 태음성이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땐 지난번에 느린 경주 만나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면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따라가도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6번 태음성은 능력상 대가리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둘 더 추천을 드린다면 3번 불꽃 여신입니다. 임재강이라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상에 성공을 할 때는 성광이 같은 애들을 태우고 입상에 실패를 할 때는 재강이 같았단 말이니까 지난번에 성광이 같아가지고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편성이 강해서 꼴찌를 한 거지 능력이 없어서 꼴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임재강이를 태어났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3부 불꽃 여신은 편성상 역시나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고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어느 정도의 배당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신마들의 전력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경주예요.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10번 정상부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뛰어난 능력만은 아니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0번 정상무적이라 마필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현군마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11번 마초임에도 그렇고 5번 공주사랑도 그렇고 다들 고만고만해요. 7번 팡팡거리도 그렇고 다들 어떤 말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뛰어나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은 10번 정상무적이 그나마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 누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쭉 한번 훑어보면 8번 더프리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8번 더프리마. 요 마필은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주행검사를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종반 탄력이 2%가 조금 부정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는 그래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8번 더프리마 역시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 정상부적과 8번 더프리마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모바일 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예요. 자,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많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보물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데뷔전 시 큰 능력은 아니지만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그나마도 데뷔전 시 가능성을 보여준 4번 보물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이번 경기에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2번 공자도 되는 마필이고 5번이 전형력월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후창으로서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보물과 2번 공자, 5번 전형력을 이상 3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역시나 2경주에 이어서 분할 경주로 시행되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적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마필이 가장 낫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자, 일단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2번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마필입니다. 경매가가 4,100만원짜리 마필이긴 합니다만 주행검사를 받는 거 보니까 초반 순발력은 그다지 빠르지가 않지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었어요. 이 주행검사를 치렀던 이 편성이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거든. 그러니까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경주라서 요 마필이 등위로는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인 기록은 여타 마필들에 비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12번 컴플리트 스윕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괜찮은 마필은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10번 체프레이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것도 신마예요. 신마인데 나쁘지가 않고 성장마 중에서는 7번 돌아온 아침에 요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나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8,5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인 7번 돌아온 아침에까지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12번 컴플리트 스윕을 가장 세게 보고 7번 돌아온 아침에와 10번 체프레이스 이런 마필들은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일단 편성으로 본다면 비교적 편한 선행이 보장되어 있는 2번 모래비행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이번 경주시 선취율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예전 우수했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모래비행은 편성 및 능력상 배팅권의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다음으로 이제 상대마로 맞을 수 있는 마필이 3번이 선풍 도골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도 괜찮고 또 조교가 좋았던 7번 달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후착이 가능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경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경주를 해야 되니까 갈 길이 멀어요. 자,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를 딱 하니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메 팔리는 거 보니까 근간에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액면이 좋다고 팔리는 경주네. 그렇다면 숨어있는 보병마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꿈틀꿈틀거리면서 현재의 능력은 아주 빼어나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번 경주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마필들이 매투가 포진을 하고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렸을 때 과연 이번 경주가 이변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승정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능력 신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이번 클린업 시크릿 요 마필은 일단 가져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데뷔 후 이 3번의 경주에서 나름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종발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늘어난 거리가 약간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난번 경주 때 공백 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클린업 시크릿은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클린업 시크릿에서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인기마 일두가 약간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성장마 편성이나 신마 편성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만큼 자, 이번 경시에 충분한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보병마로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이변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니래도 중배당 난통이 가능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클린업 시크릿은 꼭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개차 4경주.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자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참 궁금해요. 8번 돈맛이나가 대가리 팔릴까요? 아니면 6번 소록바람이 대가리 팔릴까요? 이 두 놈 중에서 하나가 대가리 팔리겠지. 왜? 그동안 띄운 흔적이 있으니까. 인기마로서의 또 얘네들이 꾸준한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니까. 그럼 이번 경주가 1800점 이하입니다. 1800점 이하인데 6번 소록바람 같은 경우에는 2200점까지 올라갔었고 또 브리더스 대상 경주도 참여를 했었고 또 8번 돈맛이나 같은 경우에는 1100에서 올라왔으니까 사이즈가 한 치수 아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1800점 이하 경주인데 1800점을 채우고 있는 놈들은 근간에 다 기복을 보여주는 놈들이고, 또 1800점 이하에서 올라오는 놈들은 상승세의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편성이거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선전을 할 것이냐, 이런 키포인트를 갖고 이번 경주가 짜여진 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마필들이 다 기본 마편성이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승세의 마필이라면 올라오는 마필들이 셀까? 얘네들이 셀까? 올라오는 마필들이 인기마야. 돈맛이나 6번 소록바람이 인기마라고. 얘네들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다? 터진다는 가정을 갖고, 경마는 확률 게임이잖아. 그리고 어떤 가정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경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터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어때한다? 극대화될 수 있는, 작심 배당까지도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 누굴까요? 쭉 한번 훑어볼까요? 8번, 6번이 인기 많은 팔리고 12번 한라고온이 인기 3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필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러면 누구를 세게 볼 거냐? 야,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은 7번 초인입니다. 7번 초인. 7번 초인을 보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일단 안정된 근간의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 근간 5번의 경기에서 입상권을 운도는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등짝도 장우성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 전개도 상당히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7번 초인이란 마필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대가리 마필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리가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는 대가리는 분명히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그래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확률적 측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필을 가감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필이 누구일까요? 요게 강권인데, 충만은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리고 단통은 7번 초인으로 때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주의 배당마까지 갖고 가고 당일 인기권 전력인 6번 소록바람이라든지 8번 돈맛이나 같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나마도 8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 마필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손질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그렇게 제가 아주 좋게 보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롭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권 전력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배당만을 추구를 놓고 역으로 인기만을 짜는 뒤에 또 후에 배당만을 후착을 해서 작심 배당까지 기대해보고 싶다. 자, 제주교차 4경주 완벽한 상황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제대로 준비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5경주. 이번 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나름 안정적인 입상 가능권 전력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9번 칼리오페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이전째에 사실 1200에 출전을 해서 승급전이었거든요. 승급전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5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시에도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그래도 이번에도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럼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편성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후착은 사실상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그 단통마가 과연 이번에 강하게 팔릴 것이냐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안 팔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드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의외로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단통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그냥 안정된 중배당 단통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지만 후착 대반란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칼리오페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진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6번 진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또 선행력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6번 진보가 안정적이죠. 여기에 당일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은 당연히 5번 두루가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6번 진보와 6번 진보와 5번 두루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6번이 인기마로 팔린다 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보고 싶고, 5번, 6번 단통으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승부처럼 가져가려다가 꾹 참았어요. 1번 나온앨리스 때문에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간다면 거의 뭐 8, 90%는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경주시 액면으로 보면 1번 게이트의 선행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렇다면 당연히 선행이란 얘기인데, 선행을 가면 또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강력한 대가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한 템포 죽인 거예요. 한 템포 참자. 한 템포 참고 가자. 이렇게 해서 승부처를 안 가져갔을 뿐인데, 능력으로만 보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죠. 자, 이게 8번 동톨대입니다. 당연히 편성만 놓고 보면 1번 나온앨리스와 8번 동톨대가 제일 좋은데,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선 직치적 경주 9월 23일 경주에서 동톨대가 선입정결을 앉으면서 나온앨리스에 이겼거든. 근데 이번에도 저는 8번이 패턴적으로는 더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은 오히려 8번 동툴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번 나온앨리스도 입상이 가능하지만 축만은 8번 동툴대로 때리는 것이 맞다. 요게 핵심인, 자, 이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얼레벌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니야. 1번 나온앨리스가 선행인데 얘가 제일 세지만 1번 게이트의 선행이니까, 또 능력도 선행 시에는 베스트니까 얘가 보이는 것처럼 대가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은 8번 동툴대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8번 동툴대로 때린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그럼 얘기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준메인 승부처인데 왜 나팔을 불었을까? 배당에 나오기 때문이죠. 2번 군자산당입니다.
야, 난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우승을 차지했고 제주도지사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무려 이제 13kg가 늘어났어요. 13kg가 늘어났는데 과연 이 늘어난 13kg를 보고 정면 승부를 띄우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은 말이 없느냐. 자, 저는 7번 165천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군자 삼락이 대가리 팔릴 수 있는 경주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7번 165천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7번 165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저는 2번 군자, 과부 중에 부담을 갖고 있는 2번 군자 삼락보다는 7번 165천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추천만은 7번 165천이고, 또 그 2번 군자 삼락에 대해서는 당일날 뺄띵권에서 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 중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후차후에서는 배당이 터지면서 상삼한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중매리 승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주는 경주. 자, 다음에 1호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선두권의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선행력들이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형적인 선행마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레이스 자체는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 충분히 선취평 마필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편성이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들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 일단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더 밀어붙여입니다. 더 밀어붙여!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야말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문제는 13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공백기, 즉 우한 관절염, 다리 쪽이 안 좋은 놈이니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아니느냐, 그래서 이놈이 터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경주가 배당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는 따로 있다.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가져야만 하는 대가리는 따로 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시에는 제가 노리는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번 더 밀어붙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자, 요 경주 제대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은근히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어떤 마필들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강의에 훑어보니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6번 머치머니가 그나마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기복이 조금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부중이 좀 올라갔어요. 부중이 좀 올라가가지고 안 된다고 보기에도 뭐하고 아주 강하게 보기에도 뭔가 2%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일단 6번 머치머니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6번 머치모니는 배트인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하지만 여기에 상대마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딱 3조만 갖고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그 3조의 주인공들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만은 팔릴지 강타도 궁금한데 만약에 안 팔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노림수의 마필들이 안 팔린다면 배당의 가치는 그만큼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메인 승부처럼 큰 배당은 아니지만 딱 3조를 갖고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2차 메인 승부처고 딱 3조로만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강타도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이 자, 이번 8경주를 2차 메인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입니다. 이번 정상 특급이 선행을 갈 수 있고 7번 티즈글리와 9번 지상명령 정도가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티즈글리가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성장 단계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쪽은 3번 판타스틱 콤비가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저는 3번 판타스틱 콤비가 지난번 데뷔전에선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판타스틱 콤비도 노림수를 갖기에는 핸디캡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말의 능력은 데뷔전 때 괜찮게 보여줬는데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세 후유증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불안하다. 자, 그러면 7번 티즈글리도 약간 불안하고 또 3번 판타스틱 콤비도 거세를 해서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셀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시 트랩의 완성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9번 지상명령인데 언뜻 보면 두 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려놓은 것 같아요. 12마리 뛰는 중에서 부착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종반 뒷심 부족으로 아쉬움을 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체중을 빼고 나와가지고 초반 순발력은 부족했는데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면 데뷔전과 이전째에 한 번은 선행력, 한 번은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트랩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마필이거든. 그렇다면 9번 지상명령은 이번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쓰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편성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9번 지상명령은 꼭 추천마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럼 단통 아닌가요? 단통의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가져갔는데 바로 1번 탑나킹입니다. 언뜻 보면 근간 두 번의 경주, 즉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과 1400 경주에서 모두 6착과 5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능력마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편성이 워낙에 약합니다.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번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고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가졌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7번 특별스타도 강하게 팔릴 것이고 안쪽 게이트에 2번 스페이스타도 어느 정도 팔릴 것이고 8번 슈퍼브로드도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갖고 있는 경주인데 이 중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11번도 괜찮게 나쁘지가 않고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아무래도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슈퍼브로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안 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뭐 7번 특별스타도 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1경주. 이번 경주도 언뜻 보면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엇비슷한 전력 같지만 자세히 분석을 하면 배당보다도 어느 정도 인기만 싸움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번 제주의 하늘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2000m 뿐만 아니라 근간 1800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이번 제주의 하늘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1번 세라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세라킹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고 할 것 같으면 3번이 인기 많은데 약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약불안. 왜? 3번 큐피드 브라우가 지난번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요게 이제 약불안해서 1번, 2번, 3번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3번이 3착을 하거나 뭐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약간의 발당. 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번 세라킹은 상당히 재미나게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인기방안의 대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또 상승세의 승군마와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한도 설명을 드린다면 4번 절묘한 선택도 이번 경시 안 될 이유는 없고 또 5번 우리의 행복도 안 될 일이 없고 또 7번 서클 댄스도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또 여기에 11번 코리아 정상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은근히 또 배당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5번 우리의 행복이나 마필인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까지 선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간에 벌써 몇 연속 입장인 줄 아세요? 8연속 입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걸음이 늘어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도 강타가 보는 견주에서는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지난번 견시 종반 뚝심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엔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기존의 우수한 추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 요게 변수이긴 합니다만 감량 4.5kg의 승급전을 치는다 하더라도 12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우리의 행복은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5번 우리의 행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반은요.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 객구로 다소 안 팔리는 마필이 때리고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토요제 12경주 끝장 승부처 역시도 중배당 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코맹맹 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코가 막혀가지고. 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번 주 토요경마는 현장에서 더욱더 멋진 예상으로 찾아뵈서 꼭 이번 주 토요경마 대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